지금이 아니면 늦는다고 했다. 다들 이미 하고 있다고 했다. 내가 멈춰 있는 동안 남들은 벌고 있다고 했다.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리고 결국 그 말들에 떠밀려 나는 움직였다. 하지만 그 결정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흐름에 반응했을 뿐이다. 그 흐름은 강했고 커다란 파도처럼 나를 삼켰다. 하지만 더 강하게 나를 움직인 건 수익률도 분석도 아니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감정, 그게 나를 가장 크게 흔들었다. 나는 수천 명의 투자자, 수만 개의 결정을 지켜봤다. 그들은 믿었다. 이건 기회야. 이렇게 다 같이 틀릴 리는 없어. 하지만 그 선택이 끝나는 곳엔 항상 같은 결과가 남았다. 후회와 자책 그리고 혼란. 나는 시장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 나는 시장을 감정의 흐름으로 본다. 그 흐름은 언제나 정제되어 있다.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되어 있고 통계와 스토리로 뒷받침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말하는 건 단 하나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조급함. 그 조급함이 기준을 파괴한다. 판단을 흐리고 기준 대신 타인의 속도를 쫓게 만든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선택자가 아니다. 바람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깃발처럼 감정의 기류에 흔들릴 뿐이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기다린다. 그리고 확인한다. 내 기준이 지금도 유효한지, 내가 결정한 게 맞는지, 남들의 열광과 내 신념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는지, 그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냉정한 전략을 갖고 있어도 그건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내가 설계한 철학은 단순하다. 내가 아는 것만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건 정확성을 위해서다. 군중의 움직임은 나의 지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움직임은 감정의 합산이고 감정은 시장보다 빠르고 이성보다 더 큰 파동을 만들기 때문이다. 흔들림은 가장 달콤한 말로 다가온다. 다들 샀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놓치면은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 말들의 리듬을 안다. 그건 정보가 아니라 광고다. 그건 통계가 아니라 소음이다. 그건 기회가 아니라 기준을 지우기 위한 감정의 유혹이다. 그 흐름이 클수록 나는 더 느려진다. 내가 느려질수록 사람들은 나를 의심한다.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들어가야죠. 이 타이밍 다시는 안 와요. 나는 그 말들에 답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내 기준을 다시 검토한다. 지금의 선택이 정말 내 기준 위에서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흐름의 압력 앞에 떠밀려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시장보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속도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기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었다. 나는 많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한 선택은 모두 내 구조 안에서 움직였다. 그래서 나는 손해를 견뎠고 후회를 줄였으며 나를 지킬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이 기회다. 하지만 나는 되묻는다. 그 기회는 당신의 기준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흐름의 속도에서 빌려온 것인가? 흐름은 당신을 설득하지 않는다. 그건 조용히 들어와서 당신 안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을 침묵시키고 선택을 흐리게 만든다. 그때 당신에게 기준이 없으면 당신은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항상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불안, 손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 나는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하나의 거리를 만들기로 했다. 감정이 뜨거워질 때 충동이 나를 휘두르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는 한 걸음의 여유. 판단을 시키고 기준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 거리 덕분에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었다. 그건 단순한 수익 방어가 아니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선택을 지키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는 투자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 작동했다. 진로, 인간관계, 소비, 루틴, 모든 것이 속도와 소문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자기 결정이 아니라 타인의 움직임에 반응한 결과일 뿐이라는 걸. 나는 그 구조를 의심했고 그 리듬을 부쉈고 그 기준을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래 버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불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말한다. 그 흐름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게 트렌드든 유행이든 기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덫이다. 흐름은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 흐려진 판단은 늘 후회를 남긴다. 나는 그 과정을 수도 없이 지켜봐 왔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 흐름 앞에서는 약해졌고
스스로의 기준을 믿었던 사람들조차 군중의 움직임 앞에서는 무너졌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었다. 철학도 아니었다. 문제는 반복이었다. 흐름은 매일 오고 감정은 매일 반응하며 사람은 그 안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나는 그 반복을 끊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정보보다 먼저 판단 앞에 태도를 훈련해야 했다. 나는 판단에 앞서 항상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판단을 서두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그날의 판단은 미뤘다. 어떤 계산보다 먼저 내 감정의 뿌리를 직면하는 것. 그것이 기준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였다.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려 한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다. 감정을 전제로 받아들인다. 감정은 없앨 수 없다. 하지만 감정을 모르면 흐름에 끌려다닌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추적했다. 감정이 반복되는 지점을 구조화했고 그 구조에 따라 판단을 설계했다. 핵심은 하나다. 질문의 간격. 흐름은 빠르다. 하지만 판단은 느려야 한다. 모두가 급하게 결론을 내릴 때 나는 질문을 던진다. 왜 지금? 누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흐름은 나에게도 유효한가? 이 질문들의 간격이 나를 지켰다. 사람들은 질문보다 결론을 원한다. 그래서 조급해진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결론보다 질문을 반복한다. 기준은 확신이 아니라 확인으로 세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준은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율하는 것이다. 그 검증은 매일 반복된다. 내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 나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간다. 그걸 위해 나는 하나의 원칙을 만들었다. 그 원칙은 숫자가 아니다. 그건 나의 행동을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시장과 관계없이, 정보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같은 원리로 행동하게 만드는 구조.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수익률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리듬이 필요했다. 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같은 리듬을 반복했다. 정리, 질문, 감정 점검, 적용, 보류, 재검토 이 리듬을 수도 없이 훈련했다. 그래서 위기에서 더 정확해졌고 혼란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걸 느리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느려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빠르지만 무너지는 구조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것. 이 시스템은 시장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모든 판단에 적용된다. 사람들과의 관계, 커리어의 방향, 시간을 쓰는 방식, 하루의 시작을 여는 방식까지 모든 것은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 흐름은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흐름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것도 내 안의 기준뿐이다. 나는 매일 감정을 점검한다. 어떤 뉴스를 보면 불안해지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조급해지는지, 무슨 말을 들으면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착각이 드는지, 그 감정에 생각 없이 반응하지 않도록 나는 나 자신을 자주 멈춰 세운다. 가장 위험한 건 감정인지 기준인지 모른 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안다. 한 번의 실수는 괜찮다. 하지만 감정이 만든 판단을 반복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무너짐의 구조가 된다. 나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매일 같은 질문을 훈련했다. 지금의 판단은 기준 위에 세워졌는가? 이 선택은 흐름의 압력인가? 내 기준의 결과인가? 그 질문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 리듬이 나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나를 불어 안내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탑승하고 있다. 속도는 빠르고 소문은 강하며 확신은 커 보인다. 하지만 나는 안다. 흐름이 클수록 감정은 더 깊이 침투하고 판단은 더 쉽게 무너진다. 나는 그 속도에 타지 않는다. 나는 기준 위에 멈춰선다. 그리고 그 기준이 나를 움직일 때만 움직인다. 그게 내가 만든 유일한 전략이다. 그리고 그 전략은 오늘도 나를 지키고 있다. 나는 완벽한 선택을 꿈꾸지 않는다. 나는 정확한 타이밍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보다 더 단단한 걸 원한다. 잃지 않는 선택, 망가지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기준. 세상은 늘 말한다. 기회를 잡아야 성공한다. 하지만 나는 묻는다. 나는 얼마나 실수를 줄일 수 있는가? 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 부는 수익보다 회복할 수 있는 구조에서 쌓인다. 한 번에 큰 수익보다 실패하지 않는 선택의 반복이 부를 만든다. 나는 실패를 막기 위해 단 하나의 철칙을 세웠다. 감정이 작동하는 순간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판단은 감정이 꺼지고 나서야 시작된다.
그게 기준이 작동하는 시작점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요? 나는 대답한다. 기준 없이 나서는 공격은 결국 감정을 전략이라 착각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감정이 불붙기 전에 판단을 설계한다.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내 기준에 맞는 구간을 먼저 정의한다. 사람들이 달릴 때 나는 왜 달리면 안 되는지를 정리한다. 그게 내 리듬이고 그게 내 기준이다. 실전에서는 수치보다 감정의 간섭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 정보는 많고 근거는 늘 그럴싸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판단을 망치는 건 부족한 정보가 아니라 지나친 확신이다. 그 확신은 흐름 속에서 자란다. 다들 움직이니까 모두가 함께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그 심리는 전략이 아니라 불안이다. 불안은 놓칠까 봐라는 감정으로 바뀌고 그 감정은 행동을 만든다. 그 행동은 기준 없는 반응이고 결국 그것이 실패의 구조가 된다. 나는 그 구조를 거부했다. 나는 확신을 의심했다. 그리고 숫자보다 더 정직한 감정의 흔들림을 먼저 포착하려 했다. 그래서 나는 감정이 올라오는 타이밍을 예측했고 그 시점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원칙 하나로 나는 수많은 실패를 피할 수 있었다. 나는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내 수익은 때때로 작았다. 하지만 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실수해도 회복 가능한 삶, 그게 진짜보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걸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되묻는다. 그게 진짜 기회였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들은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대부분 남들도 다 샀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흐름도 믿지 않는다. 그건 회피가 아니다. 그건 현실에 대한 구조적 검증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세 가지만 지켰다. 첫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파악했다. 둘째, 판단은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미뤘다. 셋째, 기준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을 최우선으로 설계했다. 사람들은 수익을 높이는 방법만 찾는다. 나는 손실을 줄이는 방법부터 설계했다. 왜냐하면 부는 수익의 크기로 쌓이지 않고 실패의 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안전마진은 단순한 여유 구간이 아니다. 그건 판단의 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백이다. 그 여백이 없으면 판단은 항상 나를 제외시키고 그 자리를 감정이 뒤덮는다. 나는 기준을 기준답게 만들기 위해 여백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 급할수록 멈추고 흐를수록 버티고 소문이 클수록 조용히 생각했다. 이 태도는 단순히 투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선택에서 마찬가지다. 성급한 결정, 충동적인 말, 타인의 속도에 맞춘 루틴, 그리고 나만 뒤처질까봐 나만 없을까봐 하게 되는 판단, 그 모든 것의 뿌리는 같다. 속도 앞에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기준이 없는 속도를 예정된 충돌이라고 부른다. 겉으로는 기회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 실패는 조용히 시작되고 반복될수록 자신은 잃어간다. 나는 기준으로 그것을 막았다. 기준은 방향이다. 기준은 나침반이고 기준은 행동 이전의 원칙이다. 그 기준이 없으면 성공조차 방향을 잃는다. 나는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한 선택은 언제나 기준에 의해 움직였고 그 기준은 나를 실패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 실패가 없었기에 나는 오래 버텼고 버텼기에 부를 쌓을 수 있었다. 나는 감정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 내가 감정으로 움직인다면 그 순간 나는 시장의 참여자가 아니라 시장에 휘둘리는 먹잇감이 된다.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은 반응하라고 말한다. 빨리 선택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놓치지 말라고 속삭인다. 그 속삭임은 달콤했고 그래서 더 파괴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속삭임 뒤에는 기준 없이 움직여도 괜찮아 라는 묵시적인 설득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설득을 거절했다. 나는 기준으로만 움직였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내 감정이 잠잠해진 이후에만 작동했다. 나는 감정을 없애지 않았다. 나는 감정을 인정하고 기준 위에 감정을 올렸다. 기준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탱하는 구조다. 그 구조가 있어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언제 들어가야 하나요? 더 떨어질까요? 기준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나는 늘 같은 말로 답한다. 흐름을 알아라.
하지만 그것에 올라타기 전에 그것에 반응하는 당신만의 기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 그 기준이 없다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마라. 기준 없는 움직임은 언제나 타인의 시나리오 속에 있다. 나는 불을 쌓기 위해 수많은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부 옳았다. 왜냐하면 나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기회를 기회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재촉한다. 지금이 기회다.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 기회는 기준 위에서만 기회다. 그 외엔 유혹일 뿐이다. 그 유혹을 지나칠 수 있었기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기준을 붙잡았기에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기준이 나를 불어 이끌었다. 나는 선택을 지킨 사람이다. 그 선택이 크지 않고 소극적으로 보였더라도 나는 나의 기준으로 결정했고 그 결정이 나를 무너지게 한 적은 없다. 당신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그 흐름이 당신의 속도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그 흐름이 당신의 말투, 소비, 루틴, 인간관계까지 모두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은 그건 삶이 아니다. 그건 단지 타인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습관일 뿐이다. 나는 그런 삶을 거부했다. 나는 내 삶을 내 기준으로만 설계했다. 그 기준은 시장에만 쓰인 것이 아니다. 그 기준은 삶 전체에 스며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뉴스를 받아들이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거리, 휴식을 선택하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기준 위에서 판단됐다. 그래서 나는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준은 생각을 줄여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기준 없는 사람은 매번 고민하고 매번 불안해하고 매번 후회한다. 하지만 기준 있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다. 판단하는데 감정이 끼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진짜 자유다. 그게 진짜 부유함이다. 나는 이제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더 많이 벌려 하지 않는다. 나는 더 많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이고 싶다. 더 적게 후회하는 사람이고 싶다. 더 묵묵히 쌓아가는 사람이고 싶다. 그게 내가 말하는 성공이다. 그게 내가 지켜온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선택을 지키는 힘이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린다. 그리고 흐름은 매일 달라진다. 그러나 기준은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가, 그 태도의 문제다. 기준은 한 번만 세우면 된다. 하지만 그 기준을 따를 용기, 흐름 속에서도 멈출 수 있는 근육, 환호보다 침묵을 택할 수 있는 절제력, 그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게 내가 말하는 시스템이고 내가 만든 구조이며 내가 믿는 철학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전한다. 흐름이 아닌 기준을, 속도가 아닌 구조를, 감정이 아닌 설계를, 그 기준이 곧 당신의 부다.